안녕하세요. 인문학 클래스 이호갑입니다. 인문학 개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문학이 과학일까 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여러분, 인문학이 과학인가요? 과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문학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히 과학이죠. 인문학도 과학인데, 하지만 자연과학의 눈에서 보면 인문학이 과학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미심쩍어하고 또 고개를 가로저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이 인문학은 자연과학이 생각하는 과학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의 조건은 이 근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형성된 건데 한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계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해서 드러난 사실들을 단지 쭉 나열하는 것으로만 지식이 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잘 조직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인과관계라든지 상하관계라든지 선후관계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조직되고 체계화된 지식이어야 한다. 그것이 과학의 첫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방법론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정하게 선택된 방법론을 따라야 돼요. 그 속에서 계획된 실험들, 그리고 그 실험에 따라서 나온 그 데이터들, 그것들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하는 그런 일관된 방법적인 어떤 과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방법론이 정립되어 있어야 바로 과학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현성이죠. 동일한 실험 조건과 또 과정을 따르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죠. 그게 재현성이에요. 그래야 객관성이 확보되고 보편적으로 확인 가능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원리나 법칙으로도 인정이 돼요. 언제 어디서나 검증될 수 있고 그래야 또 예측할 수 있고 그래야 그것을 가져다 기업이나 어떤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재현성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과학에서.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인문학은 처음 두 가지는 충족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인문학도 체계적인 지식이에요. 체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한 방법론을 따르고 있죠. 이 방법론 정해진 그 다음에 추구하는 방법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인정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재현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재현성이라는 거 다시 그 결과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같은 자료를 가지고 같은 방식을 따라서 같은 사람이 연구했다면 다른 사람이 연구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재료를 가지고 같은 방법을 따라서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인문학은 이 연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재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학은 과학이 아니다. 어떻게 과학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사람마다 다 결론이 다르면 이게 무슨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문학의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인문학의 특성 때문에 재현성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과는 목표와 대상이 다르다는 차이입니다. 먼저 목표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연과학은 팩트를 규명한다고 했습니다. 자연현상, 자연물의 팩트를 추구하죠. 반면에 인문학은 트루스, 진실, 의미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팩트는 하나지만 거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예요. 트루스를 찾는 과정에서 여러 해석들이 등장하고 서로 토론해서 자기 것이 옳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옳다 그래도 거기에 또 반론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현성이라는 것은 인문학에서는 처음부터 조건으로 걸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상의 차이죠. 지난 시간에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인문학은 인문현상,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자연은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인간은 다르죠. 물론 생물학적으로만 보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인간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결부되어서 아주 복잡하게 그지없어요. 인간이 하나가 아니에요. 한 개인으로 봐서도 그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고 이런 경우엔 이런 사람이 등장하고 저런 경우엔 저런 사람이 나타나고 이래요. 아주 복잡하다는 것이.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사람은 달라요. 동물은 배고프면 먹죠. 또 발전기가 시작이 되면 짝을 찾아 나섭니다. 사람도 그런 거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어떤 뜻을 세우면 배가 고파도 밥을 안 먹어요. 단식합니다. 피고 상접할 때까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앰뷸런스를 동원하고 병원으로 싣고 가려고 해도 자기는 안 가겠다고 버텨요. 그러고 더 굶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인간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젊어서 어떤 큰 뜻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평생 동정으로 살겠다 결심을 하고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주로 종교인들이죠. 그런 게 바로 인간이고 인간계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을 걸어 놓아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고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재현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거 학문적인 결과가. 그래서 이 재현성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인문과학에서는 걸기가 참 어려운 조건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자연과학과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문학도 과학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걸 설명하려고 해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과학이라는 말을 봐야죠. 그 말, 과학. 과학이 사이언스잖아요. 라틴어로는 스키엔티아예요.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과학이 특별한 게 아니라 지식이에요. 자연 지식, 인문 지식, 다 같은 지식이죠. 다 같은 사이언스, 다 같은 과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과학을 애초에는 인문학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대 철학과 고대 종교들이 있어요. 종교는 제의라든지 수행이라는 면도 있지만 그 종교 사상, 혹은 신관념, 세계관, 또 윤리, 도덕, 이런 사상들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고대에는 종교와 철학이 그렇게 구분되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고대 종교와 철학들에서 이미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작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론, 피직스라는 걸 썼어요. 자연론, 피직스. 피직스 하면 우리가 지금 물리학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피지스가 자연이에요. 피지스가 라틴어로는 나추라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피직스를 썼는데 그것은 자연론을 쓴 거다. 이 피직스가 물리학이 된 거는 나중에 아마 근대에 와서 과학들이 세분화되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겠죠. 옛날에는 피직스가 자연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피직스를 썼다는 거는 자연론을 쓴 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자연과학을 한 거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도 자연의 문제들이란 영어로 하면 Questions of Nature라는 책을 썼습니다. 철학자들이 자연과학을 한 거예요. 자연과학도 철학이라고 불렀고요. 다시 말해서 인문지식이 자연지식이고 자연지식이 인문지식이었다. 자연과학이 인문과학이었고 인문과학이 자연과학이었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전통이 중세기를 이어서 근대 초기까지 계속돼요. 여러분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위대한 자연과학자가 있죠. 천문학자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코페르니쿠스도 철학자라고 불리는 일이 흔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코페르니쿠스가 철학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마 코페르니쿠스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무튼 철학자로 불렸고 철학으로 생각을 했었다. 당시에는. 물론 자연과학이 출발하고 막 그랬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분화도 일어났겠지만은 상당한 혼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자연과학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죠.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자연과학의 조건이 성립이 되고 또 그 틀에서 그 과학을 생각하게 되는 건데요. 그 근대사회의 주류가 이제 자연과학 기술 문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학이 대세가 되고 사람들도 자연과학을 좋아하고 자연과학에 기대도 많이 하고 고마워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학적인 관점이 기본적이고 주류적인 관점이 되는 거죠. 그 틀에서 보면 인문학이 과학 같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도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껴서 인문학계에서도 그런 도전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준비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19세기의 빌헬름 딜타이입니다. 여러분 그 해석학자로 유명한 독일의 그 철학자예요. 딜타이는 인문학을 자연과학과 비교하면서 인문학의 정의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목표 같은 것들을 확립했던 학자이기도 합니다. 딜타이는 나투르비센샤프트, 이 자연과학, 그 다음에 인문과학을 가이스테스비텐샤프트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으로 분류했다. 그가 정신과학이라고 불렀지만은 그게 인문학 혹은 인문과학입니다. 프랑스어로는 시앙스 휴맨느고요. 딜타이는 그 둘을 구분하면서 자연과학은 해명, 에흐글레헨, 해명하는 학문이고 인문학은 이해, 페어스테헨 하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해명과 이해, 그게 그거 아닐까요? 해명해야 이해를 하는 거고 이해하면서 해명하는 거고 그런 거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뜻을 보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과학이 하는 해명, 에허클레헤는 밝힌다는, 규명한다, 분명하게 해준다는 뜻이죠. 우리가 어두운 밤에 방에 들어갈 때 스위치를 다 켜죠. 그럼 그동안 몰랐던 게 다 밝혀져요. 다 알게 돼요. 그런 것처럼 이 해명은 몰랐던 거, 과거의 미신과 무지몽매함 속에서 이상하게 잘못 생각해왔던 그런 것들을 과학이 다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실을 규명해준다는 것이. 그런 것이 바로 해명, 에허클레헨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문학이 하는 이해, 듣는다는 의미를 가져요. 듣는다, 이해한다, 해석한다 이런 것이에요. 소리나 말을 듣는 거죠. 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말을 했어요. 자연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소리죠. 저 사람의 입속에서 혀와 입천장과 입술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진동을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켜서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되느냐 하는 이런 걸 밝혀줘요. 반면에 인문학자는 소리가 아니라 말이에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이지? 저 사람의 평소의 사상이나 혹은 저 사람의 습관이나 또 혹은 저 사람의 입장, 의도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저거는 무슨 뜻이다. 저 말은 이런 얘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문학이 하는, 인문과학이 하는 페어스테헨, 이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문학도 과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과학이라고 해도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휴먼 사이언스라는 말을 많이 해요. 프랑스에서도 여러분 프랑스 인문학 발달했잖아요. 시앙스 위맨이라는 말을 상당히 자주 씁니다. 단지 자연과학은 그 과학이 요구하는 그 조건, 그런 것들이 좀 더 까다롭고 엄격하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인문학이 과학이라는 걸 부인하는 것은 자연과학의 조건에서 보니까 그런 것이에요. 학문의 오랜 전통을 보면 또 그 다음에 여러 학문들의 성격들과 또 피치 못할 그 차이점들을 고려하면 인문학도 인문과학이라고 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인류는 자연계의 동물들과 다르게 아주 다양한 지식들을 필요로 하고 또 그런 지식들을 알아왔고 축적해 왔습니다. 다양한 지식이라고 했지만 이 지식, 스키엔티아, 사이언스, 과학이에요. 여러 종류의 과학, 다양한 과학, 여러 과학들이 있는 것이죠. 동물들이 볼 땐 정말 쓰잘데없는 과학, 쓰잘데없는 지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인류는 그런 지식들을 필요로 해왔고 또 그것들이 오늘날의 문명을 일으키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명, 자연과학 기술 문명이죠. 하지만 동시에 정신 문명이기도 하잖아요. 그 둘이 합쳐져서 우리 인류의 문명을 일으킨 거지 과학기술 문명만 가지고 됐겠어요? 정신 문명만 가지고 됐겠어요? 그 둘이 같이 결합해서 오늘날 아주 빛나는 우리의 문명, 찬란한 문명을 일으킨 것인데 거기에는 자연지식, 자연과학도 기여를 했고 인문지식, 인문과학도 함께 기여를 해온 것이다. 한 점에서 인문학이 과학이라는 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인문학이 과학이 아닌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단지 다른 종류의 과학일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인문학을 왜 하는지. 사실 인문학 이 밥벌이도 잘 안 됩니다. 인문학 고생스러운 거에 비해서 뭐 나오는 게 별로 없죠. 그런데도 인문학들을 많이 하고요. 또 인문학 전공으로서만이 아니고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전공을 하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인문학을 많이 해요. 그게 필요한 건데 그게 왜 그런 건지, 왜 우리가 인문학을 하고 또 해야 하는지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